겨울의 학교 봉사를 업으로 하는 한익종입니다. 관리를 잘못하셨어. 플러스를 다시 짜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봉사를 인생 3막의 직업으로 택한 한익종이라고 합니다. 직업이 사실은 여행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푸르메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대표 직업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인생 후반부에 은퇴하고 인생 후반부에 봉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저는 퍼펙트리 예스 확신을 합니다. 봉사가 직업이 되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직업적으로 확대될 것까지 힌트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60 정도의 은퇴를 하고 누구든지 한 번은 환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됐죠. 왜? 과거에는 55세, 60에 정년퇴직을 하면 불과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살면은 장수했다고 돌아가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을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있다가 가는 삶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겠습니까? 은퇴 후. 저는 봉사를 택했던 거죠. 자, 퇴직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막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내 기분을 제대로 느껴보자. 그래서 사막여행을 갔는데, 사막 앞에 딱 섰더니 딱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아, 황망하다. 뭘 먹고 살까? 두 번째, 어라? 이거 내 맘대로 채워넣을 수 있겠네? 야,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뭐를 채워넣으려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이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자,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먼저 줘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 또 그리고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도움으로 돌아올까? 이거 고민하는 내 눈에 일본 여학생 둘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모래로 가지고 설거지를 하러 자기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학생들도 다 있다고 물어봤습니다. 현지인한테. 저 학생들 왜 설거지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생한다고 도와주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왜 주냐 그랬더니 고마워서 체험비를 자기네들이 안 받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서 아하, 이거 먼저 베풀면은 반드시 나한테 오는구나. 그때 확신을 갖게 됐죠. 인생 후반부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느꼈고,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하던 게 머리에 탁 들어오면서 나도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부하 직원들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봉사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룹에서 시행하는 봉사 대상에 연속 2회 대상을 먹은 적이 있고, 지역봉사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에서 각광을 받은,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많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게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한 일이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뭔가를 좀 할 일이 없나를 고민하다가 마시멜로 박스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시멜로 박스는 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부로 갔는데, 뭐냐면 출퇴근을 걸어서 하면서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그거를 저금을 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려고 그렇게 아주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푸르메 재단을 만든 백경화 기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거 모아둔 마시멜로 박스를 나 좋은 일을 쓰지 말고 봉사한다고 마음먹은 기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푸르메 재단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1m당 1원을 적립해 가지고 기부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여러 사람이 하게 해주십시오 만든 게 한 걸음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분들이 계셔가지고 1m당 1원씩 걸어가지고 한 걸음의 사랑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부로 됐는데 요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봉사 직업이지만, 그래서 제가 푸르메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봉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애게 뭐 봉사해가지고 뭔 돈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잠시 후에 다시 듣고, 이 푸르메 재단의 인연을 맺은 것이 인생 후반부 나의 삶의 지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직업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거죠. 그 달라이 라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는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다. 여기서 이 봉사가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사실은 가졌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봉사란 이타를 통한 이기의 실현이라는 확신이 바로 그때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푸르메 재단의 백경학 이사. 이분은 전 사비를 털어가지고 장애 아동들의 치료, 재활, 이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수 션은 어떤가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옛날에 가수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봉사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게 들어옵니다. 결국은 봉사는 자기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수 션도 만났고, 어몽길 대장은 어떻습니까? 16자 최초 등정이라는 대위협을 남겨서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자기와 함께했던 포터, 이런 분들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16개의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승 시인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환승을 했습니다. 나도 환승을 하는데 어떤 환승을 할 것인가? 남과 함께 호흡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결국 그 이익이 나한테 전이되는 그런 거를 느끼는 삶을, 인생 후반부의 삶을 살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봉사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또 굉장히 귀한 분을 또 만나게 돼요. 바로 제주의 해녀입니다. 저는 인생을 인생 1막, 2막, 3막으로 나눕니다. 인생 1막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낙타와 같은 삶. 학창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삶의 멘토는 누구냐면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묘비명입니다. 그 죽으신 분들을 위한 기리는 헌시를 보면서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면서 어려움을 극복했고, 인생 2막은 직장생활이었는데 그때도 신입사원 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멘토가 되주신 분들이 재래시장에서 맨바닥에서 두부면모, 파 몇 단 이렇게 파시는 겨울에 그 어르신들을 보고 저분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 2막의 멘토를 삼았는데, 은퇴 후의 인생 3막은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버는 걸 가지고 자식과 가족과 사회와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다 가시는 해녀분들의 삶이 내 인생 후반부에 멘토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해녀분들을 내 곁에서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서울에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죠. 사실 미술의 전공도 안 했고 학원 가보지도 않은 내가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고른 것이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가지고 먹물을 찍어서 골판지에다 그려서 떠다니는 나무 상자를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재활, 재생, 재정립하자는 그런 컨셉을 담아가지고 시작한 게 나무젓가락 해녀 그림입니다.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것 봐라. 이 세상에 하찮은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끼게 됐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거 전시 한번 해라. 그래서 나는 전업작가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그러한 정신은 충분히 남의 귀감이 될 수 있으니 해라. 그래가지고 삼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폰서십을 얻어가지고 부르토끼 기획전을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관장님이신데 이런 그림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의미가 깊으니 자기 갤러리에서 무료 초대전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초대전을 열게 됩니다. 자, 초대전을 열면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 단순히 해녀분들의 삶을 전파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이 해녀분들이나 또는 이 해녀 마을에 지금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는 됐지만 점점 쇠락해가는 이분들,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처음 없어지는 거, 망가지는 거, 버려지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이 마을에 다시 재활 프로그램으로 기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제주를 내려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과정을 놓고 보면서 봉사도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주니까 오더라. 그러니까 오니까 더 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이 오고 이게 인생 후반부에 직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할까? 과거의 내 삶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남한테 이겨야 하고 남보다 잘해야 하고 남의 평가에 연연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고 베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나누는 그런 삶을 인생 후반부에 삼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막막했었죠. 봉사만 했지 정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를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내 집을 한번 내 손으로 지어보자. 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평가받을 것도 아니고 그 삶인데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짓자 그래가지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제가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너 미쳤냐 소리 들어가면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다가 내 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친 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 그 역사 이런 것이 전부 나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되게 된 거거든요. 10년 전에 시작한 게. 그래서 결국은 이 미친 집이 또 미친 제 행동이 방송이나 언론에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고 전문가까지도 극찬 아닌 극찬을 참 돌이켜보면 미친 집이 된 겁니다만은 거기서 자신감을 새기고 그 노하우를 다시 이거를 남한테 컨설팅을 하거나 새로운 거를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래서 많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을 내 손으로 지면서 가장 큰 획득한 일이라면 부부가 함께함으로써 봉사나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가치관을 공유했다는 게 이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이제 새로운 봉사의 세계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제주로 내려온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 산막의 해녀가 결국은 내 사업을 창출시키는 1등 공신이 된 겁니다.